상원수 강감찬이 계시는 한 우리 고려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걸세. 과거 탁사정이 대도수 장군을 배신하고 대도수 장군 혼자서 거란군에 맞서 싸우다가 항복하게 만든 사건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던 조원은 책임감 있는 상원수 강감찬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신뢰할 수 있는 상관을 만난 것 같아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과거 거란군이 서경을 포위했을 때 탁사정은 먼저 대도수 장군에게 협공할 것처럼 제안을 했다가 몰래 도망가버리는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서경성 안에 장수들이 흩어지고 성 안 백성들마저 두려워하자 그 당시 성 안에 있었던 조원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찌나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했던지 조원은 강민첩, 홍엽, 방유와 함께 신사에 올라 점을 치기까지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장수들을 향해서 신사에 있던 스님이 담담하게 말하기를 거란은 절대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장수들 또한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강민첨 장군과 조원 장군께서는 이번에 물러간 거란이 다음에 다시 침입하였을 때 역사에 남을 아주 큰 공을 세우실 것입니다. 거란군에 의해서 지휘관마저 도망가거나 혹은 거란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개를 내놓는 스님에게 강민첨이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 우리 고려가 거란을 이길 것 같소? 성상 폐하의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고 서경의 지휘관들 또한 도망을 치거나 거란군에 잡혀가고 만 상황인데 어찌 그리 낙관적인 전개가 나온단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개가 나온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옵니다. 라고 스님이 조원과 강민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원이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하늘은 아직 우리 고려를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성상 폐하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던 것은 성상 폐하가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단 것이고, 지휘관들이 도망가거나 잡혀갔단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서경성을 지켜내볼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서경성으로 내려가서 성문을 굳게 걸어닫고 저 못된 거란 놈들로부터 우리 고려를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기에 찬 조원은 병마사에 추대되었고, 그렇게 흩어진 군사를 잘 수습하여 서경을 보존하는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원은 1007년 6월에 고웅이 진사를 뽑으면서 을과로 합격을 하였으며, 이후 3년 뒤 1010년 거란이 고려를 공격했을 때 탁사정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림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병마사로 추대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때 강감찬의 눈에 띄게 되어 거란이 고려를 다시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하는데 조원이 바로 그러한 격이었죠. 1018년 병부시랑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원은 거란이 다시 침공하자 강감찬이 상원수로 출격하며 영주에서 강감찬과 함께 거란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시 시작합니다. 조원은 과거 양규의 명을 따라서 서경 외곽에 함정을 판 적이 있었고, 이때 이 함정에 빠지고 말 거란군이 꼭 독 안에 든 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거란과의 전투에서도 강감찬이 거란이 옴짝달싹 못하게 함정을 만드는 것을 보며 또 거란이 독 안에 든 쥐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강감찬의 명령에 따라 거란군을 괴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조원에게 강민첨이 다가와 말합니다. 흥화진 전투에서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여 돌아온 양규 장군이 기억나는가? 그러자 조원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하죠. 당연하옵죠.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살아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백성들이라도 더 살리고자 적진에 뛰어든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모습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번에 거란군들에게 대승을 하여서 저승에 계실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이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만들 것이옵니다. 그러자 강민첨이 조원에게 뜬금없이 사원에서 봤던 점괘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전투에서 자네와 내가 큰 공을 세운다 했지, 그때는 그냥 용기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가 흘려듣고야 말았는데 상원수 강감찬께서 자네를 아주 훌륭히 여기시며 곧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실 것 같네. 조원은 자기에게 상당히 많은 기병을 맡기고 적과 싸우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강민첨은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전쟁에서는 거란군이 약 40만 명이 쳐들어왔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고려군은 성안의 군사체계를 잡는 데에만 무려 2달이 걸릴 정도로 아수라장이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네. 거란의 황제가 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아봐야 중신이 15만 명 내외의 병사를 통솔하니 도통 소배합의 군사는 10만 명에서 15만 명일 테고, 반면 우리 군사의 수는 무려 20만 명이네. 게다가 이미 수많은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 또한 전쟁을 대비해왔으니 거란이 쳐들어옴을 인지하고 성안의 군사체계를 잡는 것도 수일 내로 될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2차 전쟁에서도 거란군을 물러가게 만들었던 우리 고려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도 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자 조원도 힘차게 말했습니다. 거란군을 괴멸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강감찬 상원수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 고려 땅을 밟은 거란군 중에 살아 돌아가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도록 필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강민첨 장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조원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 상원수 강감찬은 강민첨과 조원을 불러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하고 있었나? 강민첨이 살짝 미소 지으면서 답하기를 상원수께서 조원 이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할 것이니 단단히 준비해두라 일렀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담담히 말하기를 거란의 소배합은 우리의 수도 개경으로 직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네. 그들은 군사의 대부분이 기병이고 우리는 군사의 대부분이 보병이기에 모든 군사들이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하기란 불가능해. 내 방금 김종현을 통해 정예 기병들을 데리고 거란을 추격하라 일러두었네. 강민첨과 조원은 강감찬의 말에 동의하며 김종현이 잘 싸워주길 바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다면 강민첨과 조원이 부여받을 임무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여 강감찬의 다음 말에 두 귀를 쫑긋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강감찬으로부터 기가 막힌 임무를 부여받은 두 사람은 당장 기병들을 이끌고 말을 탔고 거란군들을 섬멸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놀랍게도 강감찬이 부여한 임무는 두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우선 부원수 강민첨을 자주로 급파하여 강민첨이 먼저 자주에서 거란군을 공격하고 강민첨의 공격을 피해 거란군이 마탄으로 향하면 실랑 조원은 마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급히 방향을 바꿔 쫓겨온 거란군을 일망타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강감찬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약몰이하듯 거란군을 이리저리 쫓기게 만들어 일망타진하는 전법까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조원은 강감찬이 그동안 거란과의 전쟁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원은 강민첨과 헤어지면서 말했습니다. 부원수, 마탄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무운을 비옵니다. 그러자 강민첨이 조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거란군을 마탄진 쪽으로 몰아붙일 테니 그대는 잘 매복하고 있다가 거란군을 일망타진하기 바라네. 그대도 무운을 비네. 그렇게 강민첨은 군사들에게 돌아와서 자주로 출정할 것을 알렸습니다. 무뎌진 칼날과 창끝을 갈면서 전투 준비를 하던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순식간에 준비를 마치고 말에 올라타 강민첨과 함께 자주로 향했어요. 정예 기병으로 이루어진 강민첨의 부대는 무서운 속도로 자주로 출발하였고 어느 정도 달리자 거란군의 꼬리가 보였죠. 이대로 계속 가면 거란군의 후미 부대는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부대 간의 거리가 완벽히 좁혀졌을 때 강민첨은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쏴라. 적들을 향해 화살을 퍼부어라. 강민첨의 정예기병들은 말 위에서 거란군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하였고 뒤에서 공격해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거란군들은 추풍낙엽처럼 말에서 굴러떨어져 땅바닥에 그 시체가 즐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민첨은 후미 부대 하나를 완벽하게 섬멸시킬 수 있었고 남은 병사들은 강감찬이 계획한 대로 평양 근처 마탄진으로 향하였죠. 뒤에서 강민첨이 쫓아온다 생각한 거란의 군사들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거란의 장수는 뒤에 강민첨이 계속 쫓아오는지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미 한 부대를 괴멸시킨 강민첨은 앞선 부대마저 섬멸시키겠다는 각오로 엄청난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란 군대가 마탄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앞쪽에서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하나 날라오더니 맨 앞에 있던 거란 장수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공격이다. 앞쪽에서도 고려군이 나타났다. 뒤에서 공격해오는 강민첨을 피해서 간신히 마탄진까지 도망친 거란군은 난데없이 앞쪽에서 나타난 고려군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강민첨 부대만 존재하지 않았다면 방향을 틀어 도망을 갈 수 있었지만 뒤에서도 고려군이 쫓아오고 앞에서도 고령군이 기습을 감행하니 갈 곳을 잃은 거란군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갇힌 꼴이 되고야 말았어요. 조원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거란군들이 도간에 든 쥐 같다 생각했죠. 거란의 장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 났다. 전방과 후방에 모두 고려군이다. 도망쳐라. 당장 퇴각하라. 그렇게 거란의 장수들은 측면으로 도망갔지만 이미 측면에도 고려의 장수들이 포위해 거란군들을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고려군이 쏘는 화살이 거란군을 향해 끊임없이 날아오기 시작하였고 이미 부대를 이끄는 장수마저 죽고 퇴각마저 여의치 않게 된 거란군들은 매가리 없이 그 자리에서 픽픽거리며 모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탄진 전투에서 거란군 1만 명은 고려군에 의하여 괴멸되었다고 합니다.
마탄진에는 고려군의 승리의 함성소리가 사방천지에 진동하면서 울리었고 뒤늦게 만난 강민첨 또한 조원에게 잘 싸웠다 칭찬하며 자신 또한 자주해서 한 부대를 괴멸시켰었단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강민첨과 조원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10만 명의 군사가 10분의 1로 작아진 거란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개경으로 진군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고려군은 동북면의 병사 3,300여 명을 개경으로 급파하여서 개경의 수비를 더욱 보강하도록 합니다. 당시 고려에서 동북면 군사의 실력이라 함은 한 명의 동북면 군사가 타도의 5에서 6명을 맞먹을 만큼 실력이 출중한 최정예 군사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는 동북면 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사냥꾼들이 군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그 수가 3,000여 명 정도였지만 실력으로 따지면 1만 5천여 명 정도였기에 개경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는 소배합의 예상은 틀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김종현이 이끄는 1만 기마 병력까지 소배합을 맹추격하기 시작하였고 거란군들은 고려의 끊임없는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강감찬, 강민첨, 조원, 김종현 등이 펼칠 기가 막힌 전투신이 드디어 이번 주에 펼쳐지는데요. 고려-거란 전쟁 최종회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